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나무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첫날인데, 이제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그냥 제가 오늘 하루 공부하면은 그거를 대충 정리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안경을 쓴 이유는, 안경을 안 쓰니까 근시가 왔는지 자꾸 글자가 여러 개로 보이면서 이 집중력이 자꾸 흐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을 써봤습니다. 이거는 그 슈퍼에서 파는 그 3,000원짜리 안경입니다. 근데 눈이 굉장히 편하네요. 내하고도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멀리가 잘 보이고, 이걸 쓰면 멀리가 흐르게 보이는데, 대신에 컴퓨터나 책을 보기에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수목병리학 그 정리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하고 수목병리학 이 정리 노트하고를 같이 보면서 뭐 간단하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뭐 어려운 것들은 저도 사실 어려운 거는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해하긴 힘들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는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 되면서 그 이해도와 몰입도가 좋아지게 되죠. 처음부터 이것을 이해를 완전히 잘한다면 그건 저자, 이 책을 쓴 저자나 아니면 뭐 천재가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 두 번째 그걸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게 맞지, 처음부터 너무 깊이 가면은 쉽게 실증이 나고 그러고 공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대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수목병해의 원인과 병징, 발병의 경과, 발병 조건, 발병 생리, 저항성 기작 등을 알고 이들 지식을 이용한 병의 치료 및 방제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수목병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식물병의 정의는 식물의 생육 과정 중 나타나는 이상 증세 중에 인간에게 나쁜 면을 식물병이라 한다. 식물에게 나타나는 이상 증상 중에 좋은 거는 병이라고 안 가겠죠. 그럼 뭐 돌연변이나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식물병리학이라는 것은 식물을 위한 학문이죠.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그 환경에 대한 학문이고, 발생기작, 예방, 치료, 방제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수목병리학은 나무 병리 현상을 연구하여 건강한 수목과 살림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산림병리학이라는 것은 인분을 구성하는 인목의 병리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수목병리학에 산림병리학이 포함되어 사용되어 있다. 중요한 건 이런 단어들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목병해의 원인은 생물적 원인과 비생물적 원인이 있다. 먼저 생물적 원인은 병원체, 때로 좁은 의미의 병의 원인을 우리 생물적 병의 원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비생물적 병의 원인은 주로 환경 탓이기 때문에 뭐 병이라 안 칼 때도 있죠.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비생물적인 것도 수목병에 해당한다. 생물계는 동물계와 식물계와 원핵 생물계가 있다. 뭐 세균, 몰리큐트, 뭐 파이토플라스마 이런 것들. 원생물계에는 아메바류, 균계라 하는 거는 뭐 곰팡이나 이런 것이 되겠죠. 펑가이, 그러니까 곰팡이죠. 고등생물은 식물과 동물이 있는데, 미생물은 원생동물, 그리고 조류, 그리고 균류, 그리고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생물은 뭐냐면 탄소 동화작용 능력이 없고 어두운 곳에서 주로 기생한다. 그러니까 햇볕을 밝게 해주고 햇볕이 직접 쬐면 없어진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가능하겠죠. 자신의 보호벽이 약하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 기생한다.
다른 생물과 경쟁에서 취약하다. 다량의 포자를 생성해 가지고 생성하고 특이 환경 조건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다. 요것들은 어떻게 잡느냐? 방제의 원칙이다. 방제를 한다는 거죠. 약을 줘가지고 잡는 게 원칙이다. 그런 개념을 성립한다. 곰팡이라 하는 것은 곰팡이는 계급부와 상처로 침입하는데 산불지의 부후 문제, 대부분의 수목병에는 바로 곰팡이가 가장 심하다. 왜냐하면 산림지역에는 습하고 햇볕이 덜 들고 바람길이 막힌 곳이 많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다. 세균, 계급부와 상처로 침입한다. 그러니까 곰팡이와 세균은 상처와 계급으로 침입을 한다는 거죠. 밤나무 근두부 암종병, 요게 세균에 의한 병이다.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충은 뿌리에 감염되면 뿌리 썩이 선충병이 되고 목부에 감염되면 재선충병이 된다. 선충은 이렇게 간단하죠. 선충은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뿌리에 감염되면 뿌리 썩이 선충병, 그리고 목부에 감염되면 소나무 위에 있는 재선충병밖에 없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비생물적 전신성 병해로 어린 조직에서 병증이 발현한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기 때문에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세포가 없이 핵산과 단백질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바이러스다. 나머지 디테일한 건 차차 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플라즈마는 전신적 병이고 대추, 오동나무, 빗자루병, 오갈병의 원인이 된다. 파이토플라즈마가 체간을 막아가지고 오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기생성 종자식물로는 겨우살이, 칡능쿨, 얼음덩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생성 종자식물이라는 거죠. 식물인데 나무에 기생해가 산다는 겁니다. 동물은 설치류가 뿌리에 상처를 주고 호두나무, 밤나무, 수확기에 따먹고 이런 것들이죠. 동물. 지금까지는 생물적 원인의 병해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은 비생물적 원인, 생육에 적당하지 않는 환경적 요인, 즉 온도, 수분, 토양, 오염물질 장애 등, 온도장애, 수분장애, 토양장애, 온도 스트레스, 수분 스트레스, 토양 스트레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의 본질을 이해하면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게 된다. 이게 이 병이만 시드름 병이 생겼다. 그러면 수분장애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나 곰팡이류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면은 이것은 비생물적 원인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분장애로 수분 스트레스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오면은 세균이나 곰팡이 또는 선충에 의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리 큰 틀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적, 비생물적 원인을 본질을 이해하면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게 된다. 생물적 병원은 기주 선호성을 한다. 기주. 그리고 부위별 감염성이 있다. 그리고 비생물적은 광범위하고 기주가 무차별적이고 전신적이다. 그러니까 감으로 가지고 수분 스트레스고 그 지역 전체가 다 오고, 토양에 영양이 부족해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그런 증상이 오는데, 생물적 원인인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물적 병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주 선호성이다. 기주는 키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매개체가 들어가지고 침입을 해가지고 나무를 가해 공격을 할 때, 그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부위 감염성이다. 그 부위만 먼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생물적 병원의 예로는 다바피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뿌리를 바른다든가 나무 뿌리 위에다가 무거운 거를 적시한다든가 해가지고 나무 뿌리 주변에 망사형 철판, 뿌리 보호되겠죠. 수목 보호대를 한다든가,
토양 호흡을 할 수 있게 천공을 해준다든가, 수분 이탈 방지, 모세혈관 현상, 제초조 피해, 호르몬성 제초제, 반벨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피해가 있다. 피해가 있는 것이 바로 비생물적 병원이다. 그리고 요즘 특히 눈 올 때 많이 있는 게 염화칼슘 피해가 되겠죠. 수목병의 성립은 병삼각형, 병리 현상을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 발병에 관계되는 3대 요소를 얘기하는데, 기주, 병원체, 환경 요인이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제로가 되면 병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기주가 없어도 병은 발생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병 걸릴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병이 걸리겠습니까? 병원체, 그러니까 균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병이 걸리겠습니까? 환경요인. 그리고 환경요인이 맞다면 물이 떨어지지 않고 토양이 좋고 뭐 이렇다면 뭐 병이 걸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주, 병원체, 환경요인, 이 세 개가 바로 병삼각형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푸사리움 가지마림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1996년 국내에 최초로 발견됐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열대성 기후대에서 발생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기적인 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4도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 영상으로 되면 아열대성 병들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치게 될 테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푸사리움 가지마림병이 96년도에 최초로 발견되었다 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하겠죠. 병환은 뭐가 병하느냐면, 병이 성립하기 위한 기주와 병원체와의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병환이라고 한다. 병의 생활사는 그냥 생활사, 나무 생활사, 트리의 생활사는 생명체의 출현과 소멸 사이에 일어나는 생물과 생명의 발달 과정을 생활사라고 한다. 그리고 수목병의 진단, 정의, 기주에 나타나는 표징과 병징으로부터 병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목병의 진단이라 한다. 적정한 병면을 확인하고 방제 방법을 찾고 방제 시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목병의 진단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무가 쇠퇴하게 될 때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수세가 약해지게 될 때 병원균이 침입을 하고 수목이 장기간에 걸쳐서 고사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목병. 일단은 나무가 건강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균이 침투해도 사람이 약할 때, 그때 그만 암세포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냥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건강할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모든 병이다. 나무도 똑같습니다. 수목병의 치료 및 관리, 산림병효와 수목병해, 산림병, 인분 예방관리, 수목병, 조경수, 녹음수, 보호수, 치료, 화학제 선택으로 방지한다. 뭐냐면 산림병은 약을 치는 것보다가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약을 헬기 항공 방제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방과 관리가 우선이다. 나무 속과 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림병을 방지하는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 관리 방법이다. 수목병은 조경수나 녹음수, 보호수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안 그러면 약을 쳐가지고 방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묘포, 그러니까 어린 묘목을 얘기하는 거죠. 좁은 단위에서 동일 수준을 대량을 생산하는데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이 사이에 균들이 침입해 가지고 이제 성목이 됐을 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화학제, 살포, 그러니까 소독약을 잘 쳐가지고 병이 있는 게 현장에 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일단 산림에 심겨질 뿐만 그거를 방지할 때
100이라는 게 든다면은 묘포에서 방제를 하게 되면 1도 안 든다는 거죠. 그만큼 묘포의 성격이 중요하다. 병삼각형 구성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는 기주, 병원체,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주는 내병성 품종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내병성 품종을 개발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원칙은 내병성 품종이 좋다. 병원체, 약재를 처방한다. 저독성, 친환경적 약재를 개발해서 선발에 갖춘다. 살림에는 사실 병원체 약재 처방은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을 땐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 임학 및 조림학, 생리학, 생태학, 살림 시업 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으로 적기에 감벌하고 수세, 방건, 나무 및 인분을 육성이다. 수세를 강하게 나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소나무에서 보면은 뭐 소나무 응애나 뭐 이런 그 충들이 보면은 산림에서는 이것이 있더라도 나무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어놓은 조경수, 같은 소나무라도 조경수는 그 타격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애나 뭐 진딧물에 이런 걸 약을 안 쳐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산림에 있는 나무들은 약을 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다 이겨내거든요. 그 원인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나무를 옮기게 되면 뿌리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뿌리를 자르는 만큼 TRU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자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그러고 또 우리가 저걸 하잖아요. 뭐 비료를 주고 뭐 또 약을 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관이 돼 가지고 나무가 약해져 가지고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가지고 뭐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가 구돌장이었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